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에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8건을 심사 의결하고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국소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소 간 의사일정 제2항 2035 평택도시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권을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으로 변경한 후 수년하여 안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산업환경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387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평택시 전입가구에 대하여 종량제 인증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이사 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법규 위반 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 곳에서 15일 이내 신고한 곳으로 완화하고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연 50만원에서 월 100만원,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전입신고 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6항을 신설하였으며 신고 보상금의 지급은 법규 위반 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한 조례안 제9조 3의 1항을 15일 이내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월 20만원, 연 50만원에서 월 100만원, 연 500만원으로 조례안 제9조의 4, 제1항 제5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동윤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전입하는 타 자치단체 전입자에 대해 이사 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우리시가 2015년부터 청소행정으로 추진해온 쓰레기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와 깨끗한 환경도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4조 제6항은 환경부에서
쓰레기 봉투의 환불, 교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이사 후 전입자에 대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시민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 중 읍면동 사무소는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서비스 강화 등 명칭 변경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9조의 3 및 개정안 제9조의 4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적발 시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위반행위 적발 신고 기일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적정하게 완화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월 20만원, 연 50만원에서 월 100만원,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타시 적용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의원님. 네, 오명근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현행 그 7에서 15일로다가 이제 적정하게 이제 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그 다른 데서 그 전입 이사 오신 분들의 그 문제점 때문에 그 원인은 그건가요? 신고보상금 기간을 하는 것은 여유있게 시간을 줘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적발하고서도 기간이 지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를 준 겁니다. 요즘 이제 읍면동 이렇게 그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하는 건 요즘 거점식으로 많이들 하던 걸 이제 문연합의로 다 하는데 거점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도 이제 검은 그 안 보이는 봉투에서 담아가지고 하는 배출시키는 그 가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대안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 쓰레기 수거에 관한 것은 지금 이제 아파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 단독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문전수거 방식과 거점수거 방식을 두 가지로 이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생각의 각도에도 법이 이게 이제 저희가 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게 낫다 판단은 이제 시민들이 설득과 이해에 의해서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민 의식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이제 좀 이제 방법론에서 저기인데 사실 그 분리수거 시키면은 사실 그 별로 저희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봉투 나오고 50리터짜리 하나 나오기도 바쁜데요. 그 이제 주민의식이 좀 고치가 좀 행정적으로 좀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해서 그냥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거업체에서 그걸 안 가져가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 당연히 물론 이제 집에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좀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냥 또 그냥 파봉 이렇게 터져가지고 정말 그 악취가 나는 그 사례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그 좀 홍보가 돼서 좀 시민들의 그 고치가 좀 됐으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 뭐 신고포상금 제도도 이제 강화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전입자 저기 해놓은 거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월 20만 원에서 연 50만 원으로 했는데, 그럼 월 100만 원으로 해놓고 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기준도 있지만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지금 뭐 전문가들의 그 신고도 받겠다고 그러는데 1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월 해면은 평택에서는 더 이상 저기를 못하는 지금 효과가 나오거든요. 연 500으로 했을 때는 월 그분들이 만약에 그 전문 스파라치라고 그러죠. 쓰레기 뭐 잡는 분들 스파라치. 스파라치들이 5개월 정도 활동하고 나면 연 500만 원이 차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기간의 그 제한적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정책보다도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정착을 쓰레기 이제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가장 근데 좋은 거는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단 투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을 다 알면서도 쓰레기 봉투를 안 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강한 조치까지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한 법밖에 없거든요. 행정법밖에. 그랬을 때 월로 1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연간은 500으로 제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한 5, 6월 달 돼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행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가버릴 거라고요. 최소한 이게 몇 년이건 뭐 2년이건 3년이건 장기 지속성을 갖고 우리 평택 시민들의 인식이 딱 고정이 됐을 때 그냥 그런 게 좀 없어질 거라고 봐지는데 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월간 계산액을 올려주는 건 좋은데 연간 계산도 거기에 좀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요 제도를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우선적인 것은 뭐 쓰레기 청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나갔다 지금 또 왔는데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단독 주거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 문제수거 방식이 됐든 그 거점 수거 방식이 됐든 쓰레기를 제대로 이게 주민들의 의식이 정착이 안 되면 쓰레기 회수하는 것도 이제 문제는 있는데 국장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는 행정법으로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그러는 매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게 갈 수 있게 예. 방법론에서는 좀 강한 방법론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현재 이게 파파라치를 또 악용하는 집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의 좀 강화된 지침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 보면 더 상한액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서 지금 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들도 좀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고정적이지는 않는데 또 하나는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조금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 자체는 지금 검은 쓰레기에다 그냥 내놓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 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고요. 그랬을 때는 주한미군 K-55든지 K-6하고도 기본적으로 밖에 나와서 영해 거주를 했을 때는 한국의 법은 이러니까 여기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협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그리고 또한 그냥 폐기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지금도 검은 봉투에다가 그냥 담아가지고 갖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갖다 넣으니까 그분들이 수거해가지고 그걸 다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아파트에 성공하는 원인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지금 이제 산업환경국장 부임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거점 수거 장소를 관리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도로에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점 수거지도 지금 일정한 장소가 없이 도로에다 넣는 자체도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또 뭐 의료수거물이라든가 돈 되는 것은 다 뜯어가려고 이제 빼가려고 하는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병폐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문전수거 방식이 이제 직원들 쪽에서는 문전수거 방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문전수거 방식보다는 거점수거제를 이용하되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일정 장소로 시가 용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제대로 해놓고 미화원이 됐든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을 둬서 그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게. 거점 수거 방식의 그 거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관리 주체를 저희가 뭐 미화원 거기에 인력을 고정 인력을 배치해서 단위별로 수거하는 방식.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저 읍면동 직원들하고 이제 제가 회의가 있어 토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읍면동 직원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의견을 들으려고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그 쓰레기 저기를 해는 저기 직원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가 제가 않죠. 봤을 때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의 인사 발령이 워낙 잦다 보니까 네, 좀 맞습니다. 알만 하면 바뀌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과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판단을 내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식당 같은데 네. 상가 같은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종량제로 지금 해가지고 위탁을 맡기게 돼 있죠. 네, 집단 급식소, 이 집단 나가는 별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예, 자체 처리입니다, 자체 거기는. 처리인데 지금 그분들도 지금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데다가 내가지고 내놓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음식물 갖고 가니까 뭐 이제 여름 같을 때는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법상으로 안 맞는 거고 또 어떤 음식집 같은 경우는 분쇄기를 써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흘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보급하는 회사가 그 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그러면 것도 있을 수 그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장착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하수과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음식물 나오는 걸 전부 다 분쇄해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흘리더라고요. 그 분쇄기 처리에 관한 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게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게 확대 보급은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도 못했는데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개도를 해줘야죠. 도에서 그거를 저희가 있을 때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보급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금 3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맨 처음에 작년 봄 정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 가을 같을 때는 굉장히 막 해고 파봉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줄은 것 같더니 요즘 같은 경우 또 쓰레기장 보면은 또 다시 봉투가 검은 봉투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처럼 연초에 직원이 바뀌면서 바로 교육을 했습니다. 읍면농사무소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우려한 것처럼 그렇게 담당자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이제 강화가 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강화를 시키는 거는 시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자는 데 있으면 네. 법이 바뀐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자꾸 고치가 되는데 그런 방법론은 없어요. 집행부의 생각은 집행부 생각대로 따라가고 시민들한테는 홍보라는 게 없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재활용 홍보관에 이제 강사를 2명을 채용하는데 학교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리고 행사 전에 일단은 제가 당부드린 것은 각 행사 전에 CD를 제작해서 행사 앞에 좀 틀어서 시민들 의식이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보완하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일단 저희도 교육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이게 실제 정착하기에는 이 쓰레기 행정이 쉽지는 않은데 아직도 전국이 다 또 이거에 대한 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게. 근데 다행히 공동주택에서의 정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행정에 좀 시범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처방을 해서 적응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그게 어떤 집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그냥 개별 주택이나 뭐 그런 부분이면 천상 이거는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차에 말씀했지만 홍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22개 읍면동에 보통 8개 단체가 있다고요. 8개 단체 회의 시에 이렇게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벌금이 되게 세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의 많습니다라고 자꾸 고치를 시켜주면 이게 빨리 네. 자리를 잡을 텐데 네. 그런 게 없어요. 회의 전에 그 CD 제작해서 항상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올해는 그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면접을 봐가지고 2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해서 그 홍보관에 1명이 이제 거기서 전적으로 근무를 하고 1명은 대외적으로 학교 또 읍면동 또 회사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계속 그 그거는 홍보를 신청을 하도록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날짜를 협의해가지고 예, 예. 직접 가셔야 될 거예요. 신청해라 그러면 이거 신청할 분이 할 근데 데가 없어요. 회사나 이런 데는 또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받고 읍면동은 그 회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지려실 의원님. 예, 이태 의원님. 이거 뭐 쓰레기와의 뭐 전쟁 뭐 백날 얘기해봐야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은 네. 효과를 못 거둔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네. 지속적인 이제 그 어떤 그 얘기 그 계몽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네. 보거든요. 아까 뭐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22개 읍면동 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첫째적으로 다른 단체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예를 들면은 교육청하고 이제 협조 요청을 좀 해갖고 학교에 보면 학부모회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쪽하고도 좀 그 어떤 계몽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든가 아니면 네. 뭐 인쇄물을 갖다 나눠준다든가 네. 하게끔 이렇게 네.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이 종교단체예요. 네.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CD 뭐 주고서 뭐 방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전단지 좀 만들어 갖고 다 주게끔 그 저기 시정 홍보지를 주게 거기다 삽입을 해 갖고 주든가. 거기에 기사를 뭐 저희가 연재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정 홍보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안 봐요, 솔직히.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한 장짜리로 해둔가 해갖고 쓰레기 이렇게 뭐 무단 배출하거나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 안 쓰면은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고 뭐 어떻게 강화됐다는 걸 아주 그 제대로 해갖고 시정 홍보지 가고 저기 들어가잖아요. 그거다 그 속줄여서 집어넣어서 이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의식을 깨우친다는 게 뭐 말로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도 아니니까 자꾸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체들 이용하고 홍보지도 이용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찾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지려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평택 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점이 됐던 이제 문전수거가 됐던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 네, 이게 또 맞습니다. 뭐 시내도 다 같은 시내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뭐 네. 신장동이나 뭐 지산동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문전수거 할 수가 없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니, 원룸촌이 많이 아니, 들어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도로망이 예.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못 하는데 그래도 시내 쪽에는 거점 수거 방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장소가 문제야.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국장님도 이제 뭐 재단동장 하실 때 그때 이제 그쪽이 어떻게 보면 크린하우스 뭐 크린존 이렇게 해갖고 잘 됐었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시형생활주택이 그냥 다 돼서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어. 또 그런 거점 수거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다 개발을 해갖고 이제 없어지는 형국이고 없어졌고. 근데 아까도 어쨌든 지금 이제 거점 수거 방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공간이 네,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 어떻게 됐든 뭐 사유지다 논다 그러면은 누가 뭐 노라고 되진 않지만 또 토지를 매입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 주변에서 또 거기다가 또 그런 설치를 또 못하게 하는 필요는 한데 내 옆에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지역도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꼭
어떤 우리가 뭐 22개 읍면동에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어디 좀 시범 모델로 네. 이 급한 게 어떻게 보면 구도심 쪽에 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해주고 네. 지금 이제 뭐 이게 신고보상 같은 게 또 올리는 건 좋지만 지금 이게 20만 원이고 이런 게 올려야 될 게 지금 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이제 하도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다 지역에서 시행하는 걸 갖다 이제 모델 3호소 저희들 이거를 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20만 원 가면 계속 더 오버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 거고, 요거는 운영해보면서 실효성이 있다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파봉도 우리가 이제 22개 읍면동에다가 이제 한 분씩 저기 해서 지금 네. 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뭐 단체장님들이나 특히 이제 뭐 통장님들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뭐 저녁에 그 담당자하고 같이 뭐 읍면동장도 같이 돌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한테도 봉사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그 끝나고 뭐 좀 다가야라도 좀 할 수 있는 또 읍면동장이 뭐 자기 뭐 사비로도 하는 것도 좀 몇 번을 봤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시상금제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이게 시상금이라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받진 못하잖아요. 네.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저기지만 지금 우리가 동네뿐이 아닌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하천이나 이 산에다가 이제 그런 네. 불법 투기를 이제 네.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어떤 쌓여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읍면동에서 그 차들 한꺼번에 다 못해. 적치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적체 쓰레기들.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본청에서 좀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이천이고 뭐 오산천이고 뭐 또 황구지천 또 안성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치거든요 지금. 네. 이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방치 쓰레기 처리 예산을 별도로 한번 이거는 성시켜서 하천부서하고 예. 이렇게 좀 협의를 하든지. 예. 그리고 또 이게 하천 같은 경우에도 뭐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정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네. 지금 뭐 갈대고 이런 게 굉장히 우거져서 예. 보이질 않아. 근데 그걸 한번 이번에도 진이천 위원지 거기를 한번 저기를 해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보여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 우거져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환경단체 보조금 때문에 이제 계획을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단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식생이 지금 잘하고 있고 식생이 이제 잘하고 나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나면 봄철이 지나고 나면 파란 게 올라오면 다시 덮었다가 또 다시 이제 최적화되고 퇴적화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묻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묻히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조치된 게 읍면동에다가 일단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존 가용 인력이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적으로 쓰레기 많이 한 대로 좀 나눠서 계획적으로 좀 치밀하게 좀 하면 쓰레기가 적지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노면의 양쪽 절개지 같은데 쓰레기 보이는 거 지금 안 하면 봄철 겨울철 때 안 하면 식생이 자라고 나서 또 퇴적화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라는 거를 제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로 해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낚시꾼들이 모이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 군문동 있는 쪽에 저쪽 공항교다리 옆에 팽성대교 근처 그 다음에 저쪽 남양호 있는 쪽에 이게 전체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돼서 그거는 그런 방송 읍면동에서 하면서 환경단체들을 이번에 공모사업 지정할 적에 거기를 주고 거기 맡을 사람을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통복청에서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공모할 사람을 한 단체를 해달라. 제가 그리 주문을 했는데요. 그 성사가 뭐 단체가 요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방법을 노력해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저희가 계획적으로 좀 접근해서
청소 행정을 할 수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부서는 이제 하천부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복합적 네.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또 그것까지는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전체를 주지 말고 구역구역 좀 나눠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효율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저기를 보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네.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하천은 지난번에 이제 그 하반기 보고회 때 우리가 이제 쓰레기 전쟁을 상하반기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천 쪽에 더 인력도 강화를 시키고 해서 그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자, 적시 폐기물이 보시기에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폐기물이 생기면은 저희가 그 원인 조사를 먼저 시킵니다. 바로 치우는 것보다는 누가 버렸는지 일단은 찾아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거기에서 규명이 안 되든가 하면은 그때그때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분들이 다 뭐 우편물이라는 거 했을 때는 그거 주소 나온 거는 다 버리고, 다 예. 띄고 다 예.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실명들 이렇게 뭐 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거의 다 해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면은 이제 소규모고 이제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한 차가 되면은 그냥 그 저기 처리 비용을 해서 했는데 그 양이 안 되는 거는 소규모 업자들 같은 분들은 오다가 그냥 옆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뭘 찾을 길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그 노력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다니면서 이거 버렸냐, 버린 거 봤냐 하면서 홍보 효과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 깊은 데다 가는데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적으로 단속을 먼저 하고 찾고 사후 처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무봉산 같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평택 시민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예.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이제 뭐 오산이나 이런 쪽 안성기 옆에 이제 근교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면에다가 얘기하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또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적지 폐기물은 저희가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지려주세요. 예, 최종현님. 동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신설된 것도 타당하고 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티커를 조립자들 20매를 배부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스티커 한 장에 얼마짜리예요? 요거는 지금 인쇄해서 제작하는 건데요. 이게 읍면동사무소는 봉투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을 하다 보면은 전입하는 사람들이 전주거지 오산시에서 봉투를 사용하던 봉투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홍보물 주침회에서 이제 개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서 이제 전입제도가 지금 전출제도는 없거든요. 전출신고는 전입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아까우니까 그걸 돈으로 산 건데 여기 현지에 와서 이제 저희가 20개 정도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걸 쓰겠다고 하면 그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 가격은 꼭 가격과 관련 없이 이제 그건 봉투별로 있는 거를 20개 정도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걸 붙어 있으면 우리가 수거를 수거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람 수고 안 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그러면 못 쓰는 돈이니까 그것도 쓰레기 처리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 동지역이나 시내 쪽 오니까 가격이 좀 해당이 잘 되는데 이제 시골 쪽 읍면동에는 이게 이제 자연불합 따르는 이게 줘도 활용을 잘 안 할 경우가 많다고. 그거는 이제 쓰레기 봉투를 산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제도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산 사람들은 남은 딴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거를 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차이 있습니다. 신고 포장은 건당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급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건당이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 대개 20% 지급이 됩니다. 저 100만 원에 20%? 그러면은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만 원이 많고요. 봉지채 일반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만 원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신고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적어가지고 이걸 좀 올려서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좀 올려놓으면은 참여를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거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해야 되는 거 그냥 사진을 찍어다 신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버린 무단 투기하라는 건 사진 찍어서 이제 저희한테 그 용의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찾아서 이제 근데 그 파파라치들 하든 카메라로 버린지도 모르잖아 그걸. 그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그렇게.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무단 투기한 걸 다 근데 주저버려야. 저희가 뒤질 적에는 그런 식으로 찾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기하고 이런 사람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은 목전에서 이제 보다가 이제 그렇지. 투기한다든가 그 그런 사람하고 뭐, 같이 찍을 거 아니야. 그 예. 사람하고.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지나가다도 CCTV 뭐 찍히든지 뭐 그런 거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 사례로 보면은 아예 택시 승강장에서 계속 이제 촬영이로. 차 남바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본안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제 그 음식물 분쇄기 네. 그게 지금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리 평택시의 입장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그 인정하는 거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기기는 뭐냐면은 거름망까지 갖춰져 있는 거. 예. 해서 이제 실제 하숙가를 물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바로 직관에 의해서 하수 처리량으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서는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합법입니까? 네, 그건? 지금은 합법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걸 장려를 한다든가 권장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업체들이 난립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다단계 비슷하게 많이 영업사원들이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지금 헷갈려요. 어느 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달아가지고서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갈아서 내버리고 그냥 가문구만 이걸로 그러면 편해요. 예. 그런 거. 그리고 비용도 음식물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거 편한 거 그 가격대면은 앞으로 연구 계속 쓰는데 그거 쓰지 누가 갖다 다 모두 갖다 버리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평택시의 입장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수과하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번에 이거 세부적으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셨는데 요거는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아까 뭐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홍보하실 때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걸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별도 그거는 확인해서 하숙과 처리 부서 이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예, 말씀하시죠. 저희 개정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네.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동하고 이런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예. 환경미화원들. 네. 그 근무를 뭐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네. 뭐 3년을 하건 이렇게 하면 다른 뭐 동으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 규정보다도 이제 그 인사 운영을 하면서 대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정도를 상한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연구지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안중 쪽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쪽 출신들이.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서 거기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뭐 근태가 나쁘다든가 그럴 때는 또 그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킵니다. 계속 그럼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은 문제가 없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읍면동에서 그렇게 원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의 인건비는 개인별로 나가는 거죠. 어떤 노총이나 이런 쪽에 위주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죠, 각자.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있는 분들의 개인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그 소속 안에서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속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일을 뺀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노동법에 의해서 이제 한노, 민노, 그 근무규칙에서 회의하는 거 있고, 그 저희들은 그 신청에 의하면 노조 간부들, 네네. 저희들은 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빼지는 건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시간 범위가 돼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의 그러면 연고지를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는 옳다고 그렇게 보고요. 배치하고 예, 있습니다. 옳다고 보고, 너무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적인 것은 근태에 관련돼서 음주를 한다든가 상습적으로 하고 이제 근태를 불량하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읍면동 담당자들로부터 이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그 상대한테 잘못됐다는 거를 받아 사과하고 문제를 반문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인데 그 리더들이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전달이 안 되죠. 나중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